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널스 이수아입니다. 네, 오늘은 욕창 위험도 평가 기록지와 낙상 위험도 평가 기록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댓글로 그것에 대해서 알려달라라는 글을 읽은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클릭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낙상 위험도 평가 기록지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낙상 위험도 평가 기록지는 몰스폴 스케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몰스폴 스케일이라는 것은 이 6가지 어떤 구분을 통해서 이 낙상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험도가 있는지를 점수를 매기게 되고, 그 점수에 따라서 이 낙상이 정상인지 혹은 저위험인지 고위험인지 분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낙상의 과거 경험. 3개월 이내에 낙상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에는 있음에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처음에 어드미션 했을 당시에 낙상한 지가 3개월이 되었다. 그러면 낙상 과거력이 있음에다 체크를 하시고요.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낙상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낙상 과거 경험이 점점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때 가서 평가를 매주 혹은 매 달마다 인증 규정에 따라서 이 평가를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낙상 경험은 변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2차 진단, 부진단, 확정된 질병 2가지 이상이라는 것인데요. 이 2가지 이상의 상병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있음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행보조입니다. 보행보조를 보시면은 이 사람이 걸을 때 걸을 수는 있지만 어떤 가구나 기구를 잡고 보행을 해야 된다. 혹은 목발이나 지팡이, 보행기를 사용을 한다. 혹은 마지막에 보시면은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고 걸을 수 있다라던가, 혹은 침상 안정만을 해야 되는 경우, 와상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행 보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휠체어 같은 경우에도 보행 보조가 아니라 그냥 휠체어에 태워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보행 보조가 0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맥 수액요법 혹은 헤파린 락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맥 수액요법을 하고 있어서 이제 뭐 이동식 폴대에 그것을 걸어 놓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경우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정맥 수액요법이 있는 경우에는 20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없는 경우에는 0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있죠. 자, 그리고 걸음걸이나 이동. 보행 보조가 아닌 이 사람이 걸음을 걸을 때 혹은 이동을 할 때의 점수를 매기는 것인데요. 걸음걸이가 장애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걷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점수가 20점에 해당되죠. 근데 굉장히 걸을 수가 있지만 굉장히 허약하게 걷는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이 허약함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걸음걸이가 아주 정상적이고 혹은 침상 안정을 해야 되는 그런 와상 환자, 그리고 아예 이제 뭐 코마 상태에 있어서 부동인 경우는 이 걸음걸이가 0점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의식이나 이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MMSE를 해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겠죠. 본인이 스스로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기능 수준에서 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어떤 이제 MMS 점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본인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걷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 걸을 수 있다라고 해서 침상에서 혼자서 내려오려고 한다라던가, 뭐 이런 이제 행동을 보이는 어떤 멘탈 상태일 때는 점수가 15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수가 다 체크 표시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점수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총점에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점수가 여기에 보시면은 24점까지는 정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5점에서 50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저위험, 그리고 51점 이상인 경우는 고위험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고위험군으로,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게 되면은요,
그분의 어떤 침상에 낙상 고위험군이라는 어떤 편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 규정에서는요. 그래서 그 낙상 고위험 환자이기 때문에 모든 간병인, 보호자, 그리고 환자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경우 환자들까지, 그리고 모든 간호사와 의료진들이 이 사람이 낙상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동 시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제가 여기에는 그 평가 기록지를 제가 아직 올리지를 못했었는데요. 이 평가 기록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평가 기록지는 이제 낙상 예방을 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위한 어떤 리스트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바닥에 물기가 제거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 혹은 뭐 휠체어로 이동 시에 그 어떤 어떤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체크를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 매번 체크를 하면서 이 사람의 낙상 예방 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체크리스트죠.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화장실을 가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손을 씻고 손을 건조하는 장소라던가 혹은 이제 그 타월이 있는 장소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시면 그 청소하시는 미화를 담당하시는 분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바닥이 미끄러운지 혹은 청소를 몇 시에서 몇 시 사이 청소를 했는지 체크를 시간별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함으로써 예, 예방 활동을 이분이 청소를 하고 있고 미화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간호사도 이 환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체크리스트의 목록을 체크를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이 사람이 낙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예방을 하고 있다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한 리스트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매일마다 매 듀티마다 거의 체크리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혹은 뭐 데이나 이브닝 지정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상인 경우에는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예방활동 기록지는 어떤 인증 규정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번에 보시면은 이제 욕창 위험도 평가 기록지입니다. 이것은 브래드 스케일이라고 해서요. 이것도 어떤 한 목록을 나누어서 그 목록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동력과 역량 상태, 마찰과 찰과상, 감각, 지각 능력, 습기, 활동, 이러한 활동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이 사람이 욕창의 어떤 발생될 위험이 큰지 혹은 발생된 위험이 좀 적은지, 그것을 점수로 매기는 것입니다. 기동력이 4단계로 또 나뉘어지게 되죠. 완전히 못 움직인다, 좀 제한이 되어 있다, 약간 제한되어 있다, 자유롭냐에 따라서 이 체크리스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못 움직이는 것은 직원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자세 교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죠. 이제 사지마비라던가 완전히 이제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데 스스로 약간은 가능하지만 기력이 없다라던가 혹은 움직임에 어떤 제한이 있어서 대부분 의지를 해야 되는 경우. 약간 제한됐다는 거는 체위 변경이 가능한데 완벽하게 이제 체위 변경을 못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간병사들이나 혹은 간호사가 살짝만 이렇게 틀 수 있게 도와주게 된다라는 경우에 약간 제한됨.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은 자유로움 4점에 체크가 되겠죠. 또 이 영양 섭취 상태에 따라서도 환자 욕창이 잘 생기느냐 혹은 생겼다 할지라도 잘 나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매우 나쁨, 부족한 섭취, 적당한 섭취, 좋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부족한 섭취는 제공된 음식의 2분의 1 정도를 섭취하는 것을 절반 정도죠.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은 부족한 섭취에 해당이 되고, 적당한 섭취는 2분의 1 이상. 좋은 거는 대부분 잘 섭취하는 경우, 나쁜 것은 3분의 1 미만으로 몇 숟가락만 먹는 경우는 매우 나쁘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이나 찰과상, 이게 침대에서 환자가 이제 주로 생활을 할 때에
어떤 미끄러짐이라던가 구축이 있고 강직 등으로 인해서 마찰 부위가 자주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떤 약간 정도의 어떤 미끄러짐이 우려가 된다라는 것은 아주 잠정적 문제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 지각 능력. 이 사람이 뭐 통증이 있는데 자리를 좀 틀어주세요. 옆으로 눕혀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겠죠. 스스로 어떤 통증에 대해서 이제 불편감이라던가 이런 거를 호소할 수가 있다면 거기에 호소하는 것에 따라서 또 간병사들이나 이제 간호사들이 거기 관련된 처치를 해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정해진 시간 내에서 간호사나 간병사가 그 환자에 대해서 체위 변경을 한다라던가 뭐 어떤 처치를 해준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스스로 말을 어떤 감각이나 지각에 대해서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매우 중요한 욕창 위험도의 평가 기록이 어떤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1점, 2점, 3점, 4점으로 여기에 어떤 행동 양상에 따라서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환자를 처음에 어드미션 했을 당시에 환자를 사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점수를 매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자가 어드밋 했을 때 우리 보통 차지 선생님들이 환자 어떤 입원 히스토리를 하고 그리고 이런 욕창 위험도라던가 낙상 이제 위험도 평가 기록지를 할 때 하시게 되는데 주로 액팅 선생님이 뭐 대충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해주는 것만으로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직접 환자를 사정해보고 통증에 대해서 반응을 물어보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습기, 이 습기가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일수록 욕창이 더 발생될 확률은 더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습기는 어떤 땀에도 굉장히 민감하겠지만 그리고 대소변에 관련돼서 우리가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스스로 걷거나 화장실을 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기저귀를 착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소변을 조절 못해서 기저귀를 착용을 한다라던가 혹은 이제 시트가 자주 젖는다라던가 이런 환자들은 항상 젖어 있음에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사람이 대소변을 뭐 정확하게 자주 젖어 있는 상태, 2시간마다 린넨을 갈아야 되는 정도, 혹은 대변이나 소변을 24시간에 적어도 한 번 정도 실금을 한다. 그냥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한 번 정도 실금을 한다. 이러면은 그 자주 젖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 린넨을 갈아야 된다. 이런 것은 뭐 약간 젖어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린넨을 정상적으로 교환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뭐 습기가 없다라던가 뭐 대소변을 잘 가린다라던가 이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뭐 루틴적으로 이제 린넨을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배드리든일수록 욕창 발생률은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점수가 해당되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걸어 다니는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욕창 발생률이 좀 적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점수에다가 체크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또 총점에 그 점수가 뜨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19점 미만은 정상이고요. 19점 이상이 정상이고요. 15점에서 18점 사이가 저위험군, 13점에서 14점이 중위험군, 10점에서 12점 사이가 고위험군이고요. 그리고 9점까지가 최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욕창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욕창 고위험에 관련된 표시를 해주고 자주 체위 변경을 해준다라던가 린넨을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표시를 해두어야 되는 것이고요. 점수가 14점까지 정상에서 14점까지는 이것도 또한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활동의 어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리스트를 체크를 표시를 하면서 거기에 그 체크를 한 사람이 사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중위험군까지는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체크리스트를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고위험 이상인 경우에는 이것도 매 듀티마다 체크리스트를 책정을 함으로써 낙상 예방 활동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욕창 위험도 평가 기록지와 낙상 위험도 평가 기록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욕창 위험도 평가 기록지와 낙상 위험도 평가 기록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낙상 위험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활병동에서 재활을 하시면서 걷는 연습을 하시는 환자라던가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욕창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환자보다는 주로 누워 있어야 되는 환자라던가 뭐 편마비, 사지마비 환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도의 어떤 점수에 따라서 예방활동 기록지를 잘 해주셔야 하고요. 우리가 이 예방활동 기록지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행위를 잘 하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욕창 예방활동 기록지와 아니죠. 욕창 그 평가 관련된 어떤 기록지와 낙상 위험도 평가 기록지 같은 경우에는 어, 매주 혹은 매달마다 체크를 다시 해야만 합니다. 고위험도 같은 경우에는 매주마다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평가를 다시 하셔야 되고요. 또 예를 들면 낙상이 저위험군이었는데 낙상으로 인해서 최근에 낙상이 발생이 되었다라면 다시 낙상 고위험군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욕창이 없던 환자도 갑작스럽게 욕창이 생겼다라던가 피부 변화에 문제가 생겼다라면 다시 평가를 함으로써 그 위험도가 고위험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자주 환자를 받아보시고 입원 환자를 받아보시고 또 매주마다 평가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